카지노 필승 전략 두 번째 영상이자 완결편을 갖다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진짜 고민이 제가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자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이걸 어떻게 최대한 줄일지를 갖다가 지금 고민해서 어찌됐든 그냥 최대한 에센셜한 부분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갖다가 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은 어디를 찾아보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좀 그 동영상이 너무 루즈해지지 않게 조금 이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주제가 지피지기, 그죠? 근데 뭐 물론 그 지난번에 다 알려드린 게 아니라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는 거였고, 이번 주제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고 결론을 갖다가 내려고 합니다. 즉 지난번의 상황이 이제 그 필승 전략이라는 상황이 홀짝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홀수가 10번 나올 10번 연속 나올 확률은 1024분의 1, 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베팅을 했고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전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걸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랜덤 트레이서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즉 우리가 그 상황을 갖다가 그런 어떠한 상황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래프에서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즉 이게 뭔 소리냐? 0,0에서 시작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둘 다 2분의 1이었던 거니까요. 홀수, 짝수 또는 빨강, 까망 등의 우리가 베팅을 그 연관을 갖다가 시키면 되겠죠. 즉 앞면이 나오면은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뒷면이 나오면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프로그램을 갖다가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xy 좌표 평면상의 그걸 나타낼 건데, x축은 동전을 던진 횟수를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제가 만약에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다라는 말은 0,0에서 시작해서 한 번 던졌기 때문에 x축으로는 1을 가주시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1,1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게 이제 우리 트레이서, 즉 추적 장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앞면이 나왔어요. 다시 동전을 던졌는데 또 앞면이 나왔다라면은 얘는 2,2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라면은 2,0로 가게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그 전편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편에서 그 도박사가 이렇게 처한 상황은 홀수가 10번 나온 상황. 제가 상황을 갖다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또는 짝수가 10번 나온 상황. 이었다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동전의 앞면 뒷면에 비교를 하자면은 앞면이 10번 나온 상황인 10,10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물론 뭐 10, 마이너스 10에 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어나지 않을, 즉 1024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 그래프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은 수학적으로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너 혼자 주사위 던지고, 아니 주사위가 아니라 그냥 동전을 던져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2분의 1, 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그걸 실행을 하면서 그 트레이서 추적 장치의 이동 경로를 갖다가 나한테 보여달라고 명령을 갖다가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죠? 즉 앞뒤 앞앞 뒤 앞 뒤 앞앞 뭐 등등 등의 30회를 갖다가 시행을 했을 때 저러한 형태의 이동 경로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곡선들이 지금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랜덤, 그 확률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얘네들이 일정 범위를 갖다가 벗어날 수 없더라라는 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 합니다. 증명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이 현상인데, 얘네들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 보시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곡선이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카키색입니다. 얘는 녹색이고 빨간색, 파란색, 그 위에 가장 퍼져 있는 게 까만색이 되게 됐는데요. 얘를 갖다가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얘기입니다. 즉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따지자고 할 것 같으면은 30콤마 내가 30회를 갖다가 진행했을 때 얘가 30콤마 30에 가 있는 거는 고사하고 30콤마 17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조금 잘못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즉 30콤마 17이라는 말은 앞면이 그러면 17번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앞면이 17번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계산을 하자면은 앞면 나온 횟수를 갖다가 제가 x라고 둘 것 같으면은 뒷면 나온 횟수는 그러면 30회를 진행하니까 30 마이너스 x가 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이제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고 마이너스 1만큼 가고 하는 걸 갖다가 점수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종 점수는 1 곱하기 x회, 그죠? 앞면 나온 횟수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0 마이너스 x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최종 점수는 2x 빼기 30이 되게 되고요. 얘는 항상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17이 나올 수는 없어요. 즉 16 하면 얼마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46이니까 x는 23회가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앞면이 23회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30, 16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나요? 이 부분? 예,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면이 16회 나온 거다. 즉, 30회를 진행하면은 우리가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30회를 갖다가 진행했을 때 얘가 앞면이 23번 이상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24번이 나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30콤마 30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은, 즉 30번을 던졌을 때 동전 30번이 앞면 30번이 나오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주장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세포들을 갖다가 관찰하는 도중에 이 세포들이 일정 주기로, 일정 시간, 일정 간격으로 제자리에서 그냥 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얘네들이, 세포들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불을 떠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즉 이동을 갖다가 불규칙한 방향으로, 즉 규칙성이 없이 이동을 갖다가 살짝씩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그 이동 방향을 갖다가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360도, 물론 뭐 도, 분, 초를 갖다가 다 나눠 가지고 어디로든 이동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과학자들의 생각은 그러면은 큰 그림상 얘를 절반으로 나누고 얘가 뭐 우상향으로 움직이든 우하향으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좌상향, 좌하향이든 어찌됐든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오른쪽 아니면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물론 정북 정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되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얘를 갖다가 일정 시간 냅두게 되면은 일정 범위를 갖다가 넘어서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찰을 갖다가 해봤는데 언제나 일정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규칙, 이유를 갖다가 찾을 수도 없고요. 증명을 갖다가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관찰의 결과로 나타내기에는 뭐 세포를 갖다가 그러면은 몇 개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과연 이걸 갖다가 얘기해야지만 학자들이 받아줄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적 프로그램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증명을 갖다가, 증명은 아니죠. 관찰을 해서 관찰의 결과를 갖다가 논문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랜덤 트레이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갖다가 이용해서 랜덤 트레이서를 갖다가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갖다가 다 자료로 남겨 가지고, 그 나온 그래프들을 갖다가 모두 자료로 남겨 가지고, 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즉 30회를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30회가 나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즉 얘가 일정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학회에 냈을 때, 제가 알기로는 A4 용지로만 한 한 60cm 두께에 해당하는 양의 관찰 결과를 갖다가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신다라면은,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음, 반박하는 주장이 되세요. 좀 무슨 소리냐?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나오게 된 게 브라우니안 모션, 즉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서 액체 또는 기체에서의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기체에서의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냄새의 확산. 그 다음에 액체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어떤 다른 운동이 없는 그냥 이런 비커에다가,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잉크를 갖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 잉크가 확산되어 가는 이,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얘도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는 액체와 기체 속에서의 냄새의 확산이 과연 계속 앞으로 직진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못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왜? 냄새라는 것도 여전히 내가 있는 그 공간, 3차원의 공간에서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브라우니안 모션. 즉 브라운 운동이라는 요 이름과 함께요. 공식들이 생겨나고, 예, 사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실험을 갖다가 했던 이 포물선과 요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기 이제 30,16의 저 까만 선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이 실험을 갖다가 사실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매스메티카라고 이제 수학계에서 좀 되게 유명한 양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 랜덤 트레이스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물론 옛날 시절에는 옛날의 컴퓨터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럼 이 트레이스를 갖다가 제가 지금 뭐 만약에 30,30에 가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10억분의 1 정도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10억 개는 날려봐야지, 이 랜덤 트레이스를 추적해봐야지, 그러면은 벗어나지 않는 걸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 랜덤 트레이스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뭐 10억 번을 돌려본 거야? 아니죠. 이 랜덤 트레이스를 갖다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랜덤 트레이스를 갖다가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길의 경로를 갖다가 다른 색의 이렇게 직선으로, 지그재그 직선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뭐 빨주노초 파란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요. 되셨어요?
예, 그걸 갖다가 하는데 옛날 시절에는 물론 뭐 해봐야 한 5개에서 10개밖에 못 날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한 몇 년 전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걸 갖다가 해볼 때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그냥 다른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부하면서 한 200개씩 한 번에 날렸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한 200개 날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하나씩 보이고 보이고 보여주고 이렇게 200개가 총 다 일정 범위를 갖다가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자면은 요 그래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즉, 이 그래프는 나중에 식은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래프 곡선들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렇게 뭐 100개를 갖다가 한 번에 날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0에 왔을 때 100개 중에 68개는 여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안에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과 자체가.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95%의 애들, 즉 100개 중에 95개는 여기 안에 안착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99%, 즉 99개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안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까만색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계에서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식 결과를 갖다가 해도 두 사람은 무슨 뭐 침자 관계일 확률이 절대 100%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99.9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즉 인간계에서는 우리는 항상 100% 무조건이다라는 것은 항상 오픈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의 어떤 현상에 대한 100%를 의미하는 99% 내로 여기 안에 다 들어있게 되더라는 거죠. 즉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0,10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수학으로도 그다음에 우리의 논리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근데 12회를 갖다가 진행했을 때 12회가 나오는 것도 이미 99.99%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뭐 13,13, 14,14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고 15,15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에서는 어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횟수는 적어도 30개 이상의 샘플이 있었을 때, 즉 여기에서는 30회 이상의 시행을 했을 때는 99.99%, 즉 저기 밖에 점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걸 갖다가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저는 그때 실험을 갖다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제 관심은 30회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요. 30회 했을 때 30분만 30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나는 그걸 찾아낼 거야. 이게 관심이 아니라 통계학에서 보증하지 못하는 즉 20,20 또는 15,15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20회를 갖다가 실험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좀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막 200개씩 날리고 하다가 그 나중에 되니까 자꾸 한 5분마다 쳐다보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500개, 1000개까지도 날려봤습니다. 이제 500개, 1000개가 되면은 컴퓨터에서 틱틱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예, 그 이유는 이제 하드 갉아먹는 소리죠. 이제 점점 컴퓨터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보면은 그래프 나와 있으면은 여전히 20,20은 고사하고 저 까마사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약이 오르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나중에 집에 갈 때도 됐고 그냥 겸사겸사 해가지고 일단 2만 개를 한 번에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랜덤 트레이스를 갖다가 2만 개를 갖다가 탁 엔터를 갖다가 딱 누르는 순간 일단 마우스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커서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예, 컴퓨터 틱틱틱 소리 계속 나기 시작하고 그럼 그냥 집에 갔죠. 아이 뭐 아침에 와서 보지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출근하면서 아침에 도서관에 잠깐 들러서 제가 앉은 자리를 갖다가 입구에 들어서서 봤더니만은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속으로 공대생들 욕 봐라. 왜냐면 도서관에 이제 공대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걔네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겸 도서관 컴퓨터들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그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대생들 욕 봐라 이러고 그냥 저는 강의를 갔나 수업 들으러 갔나 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왜 통계학에서 보증하지 못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있지만은 어찌 됐든 절대 내가 30회를 갖다가 진행을 했을 때 30회 앞면이 나오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일단 요 부분이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랜덤 트레이서 이 30,30에 가 있을 확률은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2분의 1의 30승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대강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분의 1의 3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10제곱의 3제곱이었던 것과 같은 거니까 1000분의 1의 세제곱을 갖다가 해줘서 1000의 세제곱은 10억이었던 거니까 10억분의 1로 대강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이런 10억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론이 설명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그 곡선들이 어떻게 나온 거고 그 곡선들은
통계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건 이제 좀 간단하게 최대한 공식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혹시라도 그 식을 갖다가 조금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주제는 일단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는 통계학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평균이라는 걸 갖다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이라는 거는 영어로 평균이 mean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도 그래서 mean value theorem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mean이기 때문에 영어의 평균은요 average를 갖다가 잘 안 씁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mea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mean의 앞글자를 따서 평균을 m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얘들 이제 그 변수들의 평균, 그래서 변수들의 기대값이라고 해서 expectation of x라고 해서 e of x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평균을 갖다가 먼저 구하고 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렇게 자료들이 퍼져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주는 분산, 베리언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v of x를 갖다가 분산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 분산을 갖다가 루트 씌운 값, 즉 시그마 오브 x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표준 편차를 영어로 하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준 편차 그 앞글자를 따서 s의 그리스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소문자 시그마를 갖다가 사용해서 이렇게 시그마 오브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통계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샘플이 있다라면은 통계학에서 하는 말은 이 평균을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m 값이 있잖아요. 평균값이 있는 거잖아요. 평균값 곱하기 평균값 더하기 1 곱하기 시그마 오브 x.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그마 오브 x.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시그마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m을 기준으로 한 표준 편차 위, 한 표준 편차 아래 이 계급값에 전체 애들의 68%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중앙극한 이론 센트럴 리밋 디어림 이런 것도 다 합쳐지게 되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 통계를 갖다가 배우셨던 분들은 살짝씩 기억이 나시게 될 거세요. 그러면서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1.96 곱하기 표준 편차 했는 거랑 m 마이너스 1.96 곱하기 표준 편차 했는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내 전체 자료들의 95%가 여기에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m 더하기 2.58 표준 편차 m 마이너스 2.58 표준 편차 여기 안에 99%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까만 선에 해당하는 것은 m 더하기 3.4 표준 편차 m 마이너스 3.4 표준 편차 안에 내 자료의 99.99%가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통계학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식들이 어떻게 나왔냐, 그 그래프들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동전을 갖다가 30번 던지는 행위였고요. 앞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독립인 사건이죠. 독립인 사건을 갖다가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인 사건을 N회 시행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이항 분포를 갖다가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즉 B 오브 횟수 n회에 일어나는 확률 P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의 평균값, 즉 E 오브 X는 NP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분산은 NP1-P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고등학생용 통계 개념 강의를 갖다가 들어가 보시면은, 예, 그 막 이해가 되실 거세요. 그렇지만 일단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행위,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행위를 갖다가 생각할 것 같으면은, 바이노미알에, 물론 제가 최종적으로는 30회를 했는 게 맞지만은, 횟수는 그냥 n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집중을 해서 앞면이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내가 n회를 갖다가 시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앞면의 횟수를 갖다가, 그때 나오는 앞면의 횟수를 x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2 오브 평균 앞면의 횟수는 얼마가 되게 된다? 2분의 n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v 오브 x는 np1-p였던 거니까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n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시그마 오브 x는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n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좀 전 그 랜덤 트레이스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앞면이 나오면은 플러스로 1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점을 갖다가 얻게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앞면 나오는 횟수 x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뒷면 나오는 횟수는 그러면은 n-x가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2x 빼기 n이라는 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점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E 오브 y가 되게 될 거고요. 이것도 공식인데 그냥 개념 강의 봐주세요. 즉 E 오브 2x 빼기 n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얘는 2배의 E 오브 x 빼기 n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E 오브 x가 2분의 n이었기 때문에 곱해주시고 빼주시면은 0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점수의 평균은 다시 한번 말해서 그냥 15번 앞면 나오고 15번 뒷면 나와서 30,0의 가이스 그냥 그게 보편적인 평균이라는 거죠. 즉 V 오브 Y는 여전히 저렇게 식을 써주시고요. 그냥 요거는 쓸게요. 2x 빼기 n이고요. 얘는 공식이 V 죄송합니다.
공식에 의해서 4배의 VX가 되게 되고요. 얘는 N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오브 Y는 뭐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루트 N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최종 결과라고 하는 거는 0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했던 거는 이 X라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횟수였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횟수를 갖다가 X축에 표현을 했고, 물론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긴 하지만은 실수로 그냥 투영을 해서 제 그 분산을 갖다가 알려주는, 횟수에 따라서 분산을 알려주는 이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y는 루트 x의 비율을 갖다가 했었던 거고요. 즉 거기에서 나오는 68%의 68%의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y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가 요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 사이에 68%가 있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95%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x, 그 다음에 y는 99%는 플러스 마이너스 2.58 루트 오브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4 루트 오브 x를 갖다가 그려냈던 겁니다.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요 왼편에 있는 요걸 갖다가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일단은 뭐 조금 납득이 가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반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즉 10번 중 10번이 다 짝수가 나올 확률은 1024분의 1. 즉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이 말이라면은 30번 중 30번이 다 짝수가 나올 확률은 10억분의 1. 즉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있지 않은가?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억분의 1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10억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어떤 사건은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즉, 확률에는 특히나 필연적인 확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인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도 전체 인구가 15억이 넘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억이라는 인구는 등록된, 그것도 최소 등록된 인구겠죠. 만약에 인도 정부가 하나의 이벤트를 갖다가 여는 거죠. 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즉 인도 정부가 국민들 15명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 사람한테는 평생을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을 갖다가 해준다라는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15억분의 1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15분의 1의 확률이 왜 자국민 내중에서 추첨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되셨어요? 즉 10억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인 15억분의 1의 확률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2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임은 독립사건이다. 즉 전판에 나온 게, 그러면 이거라는 말은 즉 전판에 나온 게 전혀 영향을 갖다가 못 미친다. 즉 그냥 앞으로 지금의 확률만 따질 것 같으면은 계속 앞면 물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대로라면은 앞면이 30번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저는 사실 20번도 못 봤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즉 이 반박들의 일종의 약점들은 뭐냐면은, 1번은 확률을 갖다가 둘 다 확률에만 너무 치중해 있었던 약점도 있고요. 1번은 확률 덩어리로만 본 거예요. 즉 최종 확률로만 본 거고, 2번은 과거의 행적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확률에만, 즉 확률 낮게의 확률에만 초점을 갖다가 맞춘 거죠. 즉 이 두 반박의 공통된 약간 오류라고 할까요? 잘못된 점은 확률만 따졌을 뿐이지 통계를 갖다가 뺐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통계를 섞는 게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이론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즉 돈이 더 있어서 뭐 11번 재판, 12번 재판 그 더블 베팅을 갖다가 계속 해나갈 수 있었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1달러를 갖다가 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것도 최소 30회 이전에. 되셨나요? 그러면은 과연 카지노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노예예요. 카지노를 이기, 야, 좀 전에 너 된다며. 그럼 너 이때까지 거짓말한 거야? 아니요. 그 이론 자체는, 그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30판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 안 돼서 30판을 갖다가 한다손 치면은 30판째에 무조건 1달러를 갖다가 따게 됩니다. 물론 30판을 갖다가 제가 진행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2의 2의 30승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즉 10억 달러의 돈이 필요하겠죠. 예, 뭐 그거는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은, 아니 그래도 어찌됐든 10억 달러라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무조건 카지노에서 계속 돈을 갖다가 1달러씩 계속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카지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피식이에요. 카지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카지노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도박장이 아니고 확률과 통계의 집대성 장소입니다. 엄청난 확률과 통계의 전문가들이 카지노에 모여 있어요. 즉 그 사람들이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모를까요, 과연? 압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항상 카지노 House Always Win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미니멈 맥시멈, 그러니까 그 전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자면 요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테이블 게임에는 미니멈 베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기는 미니멈 베팅이 5달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 내가 거는 금액이 한 번에 5달러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맥시멈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1달러, 미니멈 1달러짜리 테이블이 그 1달러짜리 테이블이 맥시멈 최대 한도 금액은 1000달러였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512달러를 갖다가 걸어서 이른 시점에서 이미 그 사람은 1024달러를 갖다가 거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1024달러를 갖다가 걸 수 있는 테이블 있습니다. 미니멈이 더 높은 테이블로 가시면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테이블을 갖다가 옮긴다 라는 말은 이미 여기까지 홀수가 10번 나왔던 이 확률을 갖다가 버리고 새 확률을 파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되셨어요? 즉 확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확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는 동일 환경, 동일 조건에서 시행을 했을 때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맥시멈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 조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한선이 없는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VIP로 가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전략이 무조건 먹힐 수 있지 않느냐. 왜? 상향 배팅이 없으니까 나는 10억 달러까지, 1달러부터 시작해서 10억 달러까지 걸 수 있는 거잖아. 자, 문제는 동일 조건은 테이블도 있는 거지만은 딜러도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은 딜러가 공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공과 테이블이 다 같아선 치더라도, 물론 같은 딜러가 공을 굴려도 매번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공을 굴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확률이라고 하는 건 동일 조건에서 딜러가 바뀌어버리면은 또 확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쌓여온 확률이 깨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카지노에서는 딜러도 얼마든지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면은 교체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확률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거는 제가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있는 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 게임에서는 분명히 있는 걸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실제 외국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블랙 딜러랑 화이트 딜러가 있습니다. 화이트 딜러는 말 그대로 그냥 룰대로 게임을 갖다가 진행하는 딜러를 갖다가 얘기하고요. 블랙 딜러는 사기를 갖다가 치는 타짜인 거죠. 그래서 카드 게임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룰렛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물론 이 판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에 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는 딜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거는 공평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불리한 확률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것 같으면 1강의 룰렛 배팅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죠. 요거는 결론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0과 00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미국식 룰렛 배팅판이에요. 그리고 유러피안, 즉 유럽식, 유럽에도 카지노가 있으니까요. 유럽의 룰렛 배팅판에는 0, 00이 있는 게 아니라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사실 룰렛판에는 36개의 칸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38개의 칸이 있습니다. 0과 00을 포함해서. 얘네들은 초록색으로 포함이 돼요. 즉 번호에 배팅을 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은 퍼스트 투 헤브, 이븐, 오드, 홀짝에 거시는 분이시든 이 사람들의 확률은 더 이상 36분의 얼마가 아니라 38분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0이 0 또는 00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꽝이었던 겁니다. 그럼 꽝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하우스가 돈을 먹어요. 이해 가셨어요? 즉 이게 홀짝 게임에서 내가 이길 확률은 정확하게 2분의 1이 아니라 38분의 18이 되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0이나 00에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예, 거기에 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어도 내가 먹는 거는 배당금이 35배 또는 36배. 그냥 이건 배당금 문제는 저는 언제나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38분의 1의 확률을 인정해주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카지노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유리하게 세팅된 그 확률을 갖다가 좀 아시면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카지노는 무조건 이길 수 없는 집단인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전에 이제 카지노를 갖다가 이기는 방법을 주제로 한 실화를
소설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MIT 수학 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라는 이건데, 이게 이제 영화로는 21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보다는, 영화에는 왜냐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보시면서 실제 실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한 건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즉 얘네들은 카드 카운팅을 갖다가 이용해서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냈고, 카드 카운팅이라는 방법을 갖다가 이용해서 카지노를 갖다가 휩쓸고 다녔었던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그 방법 배우면 카지노 이길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이것만 해도, 이 책만 해도 한 10년 전의 일이고요. 이미 10년 전쯤의 책이고, 이미 모든 카지노에서는 CCTV 촬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일단 패턴을 읽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블랙잭을 할 때 카드 카운팅을 갖다가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갖다가 판독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카지노를 갖다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있는 놈은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들렸어요? 네, 적더럽고 치사하죠. 그러면은 이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야, 근데 이거 뭐 쓸데없잖아. 나 카지노 갈 생각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오른쪽 코너에다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쉽게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 하시면서, 게임 아이템 뭐, 만약에 제작 성공률, 이제는 게임 회사들이 다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6%의 성공률을 가지는 게임을 갖다가, 아이템을 갖다가 내가 100개를 제작했는데, 한 개도 안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갖다가, 확률 조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개수는 충분합니다. 100회에, 그죠? 내가, 이거는 바이노미얼 100에 100분의 6을 갖다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즉, 평균적으로는 얘가 6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예의 표준 편차. 의 범위 밖의 일이 일어났다라면 여러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게임 회사는 확률을 조작한 게 99%입니다. 즉 6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곱하기, 그러면은 분산 같은 경우는요 100 곱하기 10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94가 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신 값, 즉 10분의 루트 6 곱하기 94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0이 포함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그 게임 회사는 확률을 조작한 게 아니라 확률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한 300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0개가 나온다. 하나도 안 나온다. 만약에 확률이 요런 확률에서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는 확률을 갖다가 조작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뭐 실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불만 섞인 글을 갖다가 적으실 필요도 없으신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300개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즉 이 확률에서 300개를 만들었을 때 하나도 안 나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100개, 100개, 100개 나누어서 만들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것도 한 번에 100개 만들고 바로 연이어서 100개 만들고 100개 만들었다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은, 지금 100개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하고 며칠 있다가 또 100개 만들고 이러는 순간 사실 확률은 리셋이 되는 개념이라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즉 앞선 누적의 100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즉 처음에 100개 만들어서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00개 만들어서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00개 만들어서 하나도 안 나오는 확률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예, 요렇게 카지노 정복하기 영상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엄마야 이거 왜 안 나오죠? 엄마, 이게 지금 확대가 됐네요. 구독 좋아요 다 눌러 주셨죠? 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수학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맥클라렌 시리즈를 갖다가, 즉 맥클라렌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런 짓을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건 뭐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거 제가 속도 조절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